아니 저번째는 그래도 그러네. 아이고 야 시간 많이 지났다. 얼른 본문 2부터. 본문 2부터인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네.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썼어. 이 문장 자체를. 네, 요 마지막 문장.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문장 자체가요. 여기가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가 좀 괜찮은 문장인데 왜냐면은 이제 어떤 결론, 이 본문 1에서의 결론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는 as1급 as를 활용한 영작도 있기도 하고 게다가 여기에서 as1급 as는 비교급의 than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more steps than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영작으로 내기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해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뒷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어제 수업하면서.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해했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글에서 단순히 뭐 단순하게 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책 뒷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땅을 박차는 세기가 있고 그리고 걸음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두 개가 다 높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됐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원리를 이제 원리가 뒤에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세기가 세면은요. 땅을 박차는 세기가 세면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세기가 약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걸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딱 보더라도 위에 거는 걸음수가 적죠. 즉 세기가 세면 걸음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반대로 세기가 약하면 걸음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기가 세면서 걸음수가 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되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둘 다 세면은 속도가 빠른 건 맞아. 세기도 세고 걸음수도 많으면 이게 빨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 가속도 법칙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가속도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좀 뭐랄까 마찰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 딱 있을 때 얘를 한 번만 툭 쳤어. 그럼 얘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잖아.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갑자기 물리수업 미안해.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죠. 야, 나 이거 한 20년 가까이 전에 배운 거야.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게 내 과학 강사가 아니니까. 얘를 툭 치면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툭 치는 행위 있죠. 툭 치는 행위. 이 치는 행위를 이 땅을 박차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은 이 공을 내가 여러 번 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 그치? 당연히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치는 이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치는 행위가 많을수록 당연히 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거죠? 내가 공을 툭 치는 거랑 하고 치는 거랑 이거는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속도로 따지면요. 세기가 세고 걸음수, 여기서는 치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을 치는 횟수. 이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면 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 다 높은 거는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그림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높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기가 이제 세기가 세면은 뭐 이렇게 속도가 된다. 뭐 걸음수가 많으면은 뭐 속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래프가 있겠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어떤 접점이 있을 거예요. 접점. 됐어?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르게 나오는 어떤 지점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 본문 1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달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 이 달리기 내용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은 윗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 윗내용으로 다시 가보면은 치타는 어떠냐면요. 치타는 세기는 약해요.
지금 여기서 말했다시피 결국 비교를 해볼게요. 아니 판소를 못하니까 좀 불편하네. 자, 인간과 치타를 비교했을 때 세기가 있고 걸음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세기는 인간이 더 높습니다. 치타는 더 약하죠. 근데 반대로 걸음수는 치타가 더 많고 인간은 더 걸음수가 적습니다. 이거는 또 뭐 치타가 4족보행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지금 치타는 인간에 비해서 세기가 약해요. 그러면은 속도면에서 불리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걸음수가 많다는 거죠. 됐어? 그만큼. 그러니까 이 약한 세기를 걸음수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 말이지? 네. 그러니까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접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수를 뭐 몇 걸음으로 가정했을 때 세기를 어느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최적의 그 조합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모르고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세기와 걸음수의 이 적절한 배합, 조합으로 하여금 그 결과값이 가장 큰 속도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자, 본문 뒷내용을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본문 2번. The problem for humans.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 대절이랍니다. 대절이 문장 끝까지인데요. 대절 안쪽을 살펴보면은 더비교급의 더비교급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서술형에서 나와서 우리를 괴롭혔다. 더비교급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더비교급 나왔고 그 다음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민법까지 나왔고요. make 목적어 형용사라는 오형식 구조도 나왔고 이 구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녀석이네. 내용적으로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인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절이한데 the harder they hit the ground 그들이 땅을 더 세게 박차고 나갈수록 th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they spend in the air 공중에서 보내게 된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길다는 거죠. 채공 시간. 그렇죠? 걸음을 짧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세기를 세게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채공 시간이 길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은 makes 만듭니다. Their steps longer. 그들의 발걸음을 더 길게 만들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세기가 세면은 이렇게 발걸음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reduced 감소하게 된답니다. The number of steps they can take. 그들이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의 수는 줄어들게 된대요. 당연하죠? 걸음 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세기가 세면 이렇게 나가니까. 세기가 약해야만 걸음 수가 많아지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은 어떠냐면요. 걸음과 세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첫 문장 또한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refore, 따라서 maximum running speed, 최대 달리기 속도. 자, 이게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최대 달리기 속도. 어떻게 하면 제일 달리기 속도가 빠르냐? 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볼까요? is attained, 얻어진답니다. when, 뭐 할 때? the combination of force. 요거 부문 분석이 조금 잘못돼 있거든. 좀 수정 좀 할게. 요게 아니고요. of force 요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형용사 수식어고요. 이 force가 1번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 applied to the ground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이렇게 수식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stride frequency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요?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force가 1번, stride frequency가 2번이에요. 지금 이 글은 달리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달리기 속도의 최대 속도를 얻으려면 적절한 걸음수와 세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기, 힘이죠. 힘이랑 그 다음에 stride frequency 여기 나와 있죠. 걸음의 빈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1,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When the combination 조합이 어떤 조합이 괄호가 전체 괄호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부터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다시 이렇게 이렇게부터 이렇게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어 됐어? 그리고 이 중간에 applied to the ground 나와 있죠? 얘가 지금 false 꾸며주잖아.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됐어? ground까지 한 덩어리. and force를 1번, stride frequency를 2번 이렇게 보면 된다. 됐죠 이제? 자 그러면요 땅에 적용된 힘 그리고 stride frequency 걸음의 빈도 이것의 조합이라고. 됐어? 힘과 걸음수의 조합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힘과 걸음수의 조합이 is optimal 최적일 때. 됐습니까? 최적의 상태일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최대 속도가 얻어진답니다. 결론 나왔네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최적의 상태이다.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걸음수와 세기가 둘 다 셀 수는 없어요. 둘 다 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하나가 세지면 하나는 약해지는 관계인데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세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세기를 한 요 정도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세기를 한 10뉴턴 정도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걸음수가 대충 뭐 한 50걸음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가 최대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게 중간점이 있을 거라고. 됐어요? 만약에 세기를 한 20뉴턴으로 하면은 걸음수가 한 뭐 예를 들어 10걸음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종종 걸어요. 그럼 세기를 거의 안 주는 거죠. 지금 이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못 보겠네. 어쨌든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갈 때랑 그 다음에 무식하게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러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최대 속도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적절한 보폭. 이렇게 한 이 정도. 내가 지금 별짓거리 다 하는. 그러니까 적절한 보폭이죠. 적절한 보폭과 세기. 이렇게 달릴 때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걸음수만 너무 많은 거고 이거는 세기만 너무 센 거야. 근데 둘 다 최대 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중간점 얘도 아니고 이거의 중간점 대충 이 정도일 때가 이제 속도가 잘 나오겠죠. 중간점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최적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최적점. 됐어요? 최적점일 때 가장 속도가 잘 나온다. 결국 지금 우리 달리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표시 따로 해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combination, 이 조합은 also 또한 depends on 뭐에 의존하냐? The runner size, 자 주자의 신체 사이즈, leg length, 다리 길이, 그리고 other factors, 다른 요소들. 어떤 요소? That vary among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서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 또 이거에 의존한대요. 그쵸?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세기와 보폭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달리기 속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신체 조건이 다른데. 그쵸? 아니 딱 보더라도 야 나랑 지범이랑 달리기 시합하면 딱 봐도 지범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내가 배가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치?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쨌든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다른 외부적 요인들, 그러니까 나의 신체 조건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owever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predict 예측합니다. 대처리어가 뭐냐? Human being 인간이 could probably run 아마도 달릴 수 있을 거래요. 100m 단거리를요. 어떻게? In just over 9 seconds. 9초 막 들어서 여기서 just라는 표현이 있잖아. just가 뭔가 딱 맞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just라는 게 딱 맞는 얼마 안 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9 seconds니까 9초죠. 근데 over가 붙었으니까 9초가 넘은 거죠. 근데 9초가 넘었는데 거의 딱 맞는 상태야. 됐어? 그래서 의역이 어떻게 됐어? 9초 초반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9초 초반대로. 저기 누구야? 우사인 볼트가 9.58초라고 했었냐? 57초였나? 58초였나? 그랬죠?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 9.9초 중반대잖아요. 9.5초 대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9점 초반대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그 최적점을 찾았겠죠? 아마.
자, 이어서 maybe 아마도 future technology 미래의 기술은 will help 도와줄 거래 주자들이 run even faster. even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훨씬 더 빨리 달리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then 뭐보다 they do today 그들이 오늘날 하는 것보다. 여기서의 오늘날 한다는 건 당연히 오늘날 달린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run을 대신하는 거겠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do로 썼습니다. 넘어가서 when runners train 주자들이 훈련할 때 they use two methods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as shown here 아래에 보여지는 대로. 아래에 보여지는 대로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 요 그림 보이죠? 여러분 차트에 그 그림입니다. to attain the best performance 자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they should find 그들은 찾아야 돼요. 뭐를? 최적의 조합을요. 아까도 나왔던 거잖아. 그렇죠? therefore 해가고 나왔던 부분이죠. stride length and frequency 보폭의 길이와 걸음의 빈도수 사이에서의 최적의 조합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왜? 왜냐면 절대적인 조합은 없거든요. 절대적 조합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적합한 보폭이 있고요. 보폭과 세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 각각에게 적합한 보폭과 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건에 따른 보폭의 길이와 걸음의 빈도수가 조합이 다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대입하나? 대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달리기는 실전으로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폭을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보폭을 작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보폭을 좀 길게 한번 해보는 거야. 중간으로 해보고 그거를 살짝 바꿔보고 이거를 이제 체화시켜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달리기를 해보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 다리에 힘을 줬을 때 이 정도 보폭을 줬을 때 내가 속도가 제일 빠르구나.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오케이. 다음 갑니다. 본문 3번. 자, why do curlers sweep the ice라고 나왔네요. 왜 컬링 선수들이 sweep the ice를 얼음을 쓰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hurry up to people with brooms. 자, 빗자루를 든 두 사람이 furiously 맹렬하게 sweep the ice 얼음을 쓴답니다. in front of a rock 그 돌 앞에 있는 얼음을 막 이렇게 쓴대요. that slides across a sheet of paper. 자, 그래서 그 얼음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판을 가로질러서 미끄러지는 그런 돌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 컬링에서 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이어서 보자면, 자, the sweeper stop as the rock settles into the house. 그 스위퍼들이 멈춘답니다. 뭐 할 때 그 돌이 정착했을 때요. 어디에? 하우스에요. 하우스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스위퍼들이 멈춥니다. Nice job. 잘했어. All for players. 4명의 모든 선수들이 bump fist. 자, 그래서 주먹을 부딪힌답니다. indicating success. 성공을 표시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 컬링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한 거였죠. Have you guessed the sport? 넌 이 스포츠를 짐작했냐? It is called curling. 자, 이건 컬링으로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컬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그 공의 그 스톤의 위치를 우리가 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컬링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컬이 원래 휘어진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몰라요. 실제 어원은 모릅니다. 자, 그럼 볼게요. One might expect. 누군가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절이야를요. 대절이야를 보자면 that a curling stone. 자, 이 curling stone이 sliding across the ice. 얼음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이 curling stone이 would continue. 계속 할 것이라고요. In a straight line. 그러니까 계속 똑바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답니다. According to Newton's first law of motion. 갑자기 갑분 뉴턴. 자, 그래서 뉴턴의 첫 번째 운동이죠. 제1 운동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뉴턴 1법칙이 뭐냐? 아, 그렇구나. 까먹었어. 2법칙이 뭐냐? 아, 그렇구나. 내가 엔트로피 법칙이랑 헷갈렸다. 미안. 나 분명 나 공부했었는데 20년 전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스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갈 거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은 however가 나와 있습니다. However, the stone will begin to crawl. 자, 스톤이 휘기 시작할 거랍니다. 뭐 할 때? When it loses its speed. 그 스톤의 속도를 잃어버릴 때요. 됐어요? 네. 즉 속도가 줄어들 때 이게 휠 거랍니다. 속도가 줄어들 때 왜 휠까? 아니 속도가 만약 줄어든다면 일자로 그냥 쭉 가다가 이 상태에서 딱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휜대잖아요.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휜대잖아.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이분도 비록 뭐 할지라도 it is 3 or 4 times. 자, 그것이 그 스톤이 3-4배 정도 as heavy 더 무거울지라고요. 뭐보다? 볼링공보다 3-4배 더 무겁답니다. 근데 볼링공보다 3-4배가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잃기 시작하면은 이 스톤이 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무게 얘기는 왜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찰력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무거워야 되겠죠. 누르는 힘이 더 세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마찰력이래 소리.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이제 더 있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나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적게 나가면은 이제 그 각종 이제 저항력에 되게 쉽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저항력의 종류는 많겠죠. 뭐 항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찰력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간 무게가 이제 무거우면은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자로 쭉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속도를 잃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그 휘게 될 거랍니다. 이게 뭐 본문에 설명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상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상식으로. 이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옆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얼음판이 완전 팽팽한 바닥은 아닐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겠죠. 그러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톤이 이렇게 있고 스톤이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톤은 나아가면서 이 울퉁불퉁한 얼음판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약간 그 스키장에서 스키나 보드 탈 때랑 나는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스키장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시면 알겠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내가 이게 막 몸이 움직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요. 길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순하게 말하면. 완전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 위에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이 판이 이렇게 일자로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되게 미세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얼음에 막 결이 있잖아요. 결. 그렇죠? 결이 있으니까 이 결도 일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도. 그러면은 속도가 쭉 나아갈 때는 세게 나갈 때는 이 결이라던가 마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쭉 나갈 거란 말이지. 그쵸? 세게 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살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 밀어버리면은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이 마찰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됐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끈매끈한 판에서 뭔가를 탁 하면은 일자로 쫙 하고 이제 나아가겠지만 울퉁불퉁한 곳에서 뭔가를 촥 하고 밀면은 그럼 당연히 막 이렇게 울퉁불퉁 되면서 이렇게 방향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원리죠. 당연한 원리. 자, 그래서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이 have to direct 방향을 유도해야 됩니다. 뭐의 방향을요? 그 스톤의 방향을요. carefully 신중하게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do this 이것을 해냅니다. 즉 스톤의 방향을 유도한다라는 말이겠죠. do this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direct the stone's path 이걸 가리키는 거겠죠. 어떻게요? by sweeping 빗질함으로써. 그러니까 빗질함으로써 이거를 유도한대요. 빗질함으로써. 그러면 이것도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 써보겠습니다. 본문 4번 볼게요. 자, 이 컬링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봅시다. By rubbing the eyes with the broom. 자, 얼음을 빗자루로 문지름으로써 스위퍼들은요
열을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요. 어떤 마찰이냐? Between the stone and the ice. 그 스톤과 얼음 사이에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이제 문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나아가는데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본 겁니다. 크게 확대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가. 그럼 이런데 이렇게 툭 부딪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이렇게 부딪혀.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죠, 당연히.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데 툭 하고 부딪혀. 그럼 당연히 이게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 상태에서 공이 나가는데 내가 이 굴곡을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굴곡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확대를 좀 많이 해서. 공이 이렇게, 스톤이 이렇게 있어.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얼음을 문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찰열이 생기겠죠. 네. 마찰열. 그럼 마찰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얼음이 녹아요. 그럼 얼음이 녹으니까 여기에 물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이 생겨. 그럼 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의 영향을 덜 받아갖고 더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톤이 안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톤이 이제 점점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 때는 이제 삽질이 빗질을 하는 거죠. 빗질을 막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아무래도 마찰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쭉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 속도가 안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해서 방향도 쭉 가겠죠. 방향도 안 바뀌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래서 직접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냥 냅둬버리면 얘가 방향이 꺾여버릴 수 있잖아요. 속도가 줄어들면서. 아까도 나왔잖아. 근데 속도가 만약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겠죠. 일정하게.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까 위에서 이렇게 컬링판을 봤을 때 여기에 넣어야 돼. 여기 하우스가 있어. 그러면은 스톤을 이렇게 굴리는데 처음에 만약에 이쪽으로 던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스톤을 이쪽으로 던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내가 계속 이 스톤의 앞쪽만을 빗질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스톤은 그냥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일자로. 그렇죠? 일자로 나아갈 겁니다. 뭐 스핀을 안 줬다는 가정이에요. 스핀 안 줬고. 근데 공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빗질을 한 이쯤을 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 컬링 다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잖아요. 스톤 앞에. 그렇죠? 네. 스톤 앞에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어서 이제 이쪽을 빗질하거나 이쪽을 빗질하거나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쪽을 빗질한다고 쳐볼까? 이쪽을 빗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요 라인은 울퉁불퉁한데 요 라인은 평평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공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이쪽으로 속도가 부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요. 어쨌든 마찰열을 발생시켰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뒷문장 여기 잠깐 보자면 고인이라는 표현. 여기는 어법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법. 자, 고인이 동명사야. 동명사. 앞에 보면은 results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잖아.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우리가 동명사를 쓰잖냐. 투부정사 안 쓰죠. 그래서 동명사 going이 나왔고 앞에 나와 있는 the stone은 going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result in은 당연히 대절을 받지 않아. 대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동명사 이런 형태로 쓴 거야. 해석은 얘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동명사니까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면 되고 고잉은 뭐뭐 하는 것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됐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결과를 낳는답니다. 스톤이 가는 것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가는 것. 됐어요? 어떻게 간다고요? straighter, 더 똑바로. 그리고 farther, 더 멀리. 맞죠? 똑바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똑바로 가는 이유는 뭐다? 속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더 멀리 가는 이유는 당연히 이 빗질을 하면은 마찰이 줄어드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f the sweeper stop. 자, 스위퍼들이 멈추면 스톤은 시작합니다. The crawl again. 다시 휘어나가기 시작한대요.
스위퍼들이 멈춘다는 거는 빗질을 안 한다는 소리겠죠. 빗질을 안 하면은 휘기 시작한대요. 왜? 속도를 잃을 테니까. 됐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 All of the house. 자, 비록 하우스가. 근데 이 하우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안 했었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덩어리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The area. 어떤 영역이야. Where the colors aim the stone. 컬링 선수들이 스톤을 겨냥하는 구역이래요. 이 구역이 하우스죠. 아까 말했던 이 하우스가 is of blocked. 종종 막혀있대. 뭐에 의해서? 상대방의 스톤에 의해서. 우리 실제로 그 컬링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스톤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우리가 스톤 이제 그 공을 날릴 때, 스톤을 날릴 때 뭐 얘를 이렇게 뭐 쳐버린다거나 뭐 이런 전략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얘를 피해서 가운데로 쏙 넣거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컬링에서. 어쨌든 막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우스라는 게 상대방 팀의 돌에 의해서 막혀 있다 할지라도 컬링 팀은 can actually guide 실제로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어요. 뭐를? 하나의 스톤을 또 다른 것 뒤로 유도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다시. 아니 왜 이렇게 공간이 적냐 이거. 여기 좀 지울게요. 하우스, 스톤, 스톤, 스톤. 아 여기 이거 좀 보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출발 지점이야. 내가 스톤을 쏴. 정면으로 쓰면은 못 들어가요. 정면으로 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스위퍼가 여기서 쓸어갖고 이쪽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적당히 쓸어야겠죠? 적당히 쓸어야 이제 더 나가면 아웃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쓸어서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딱 꼬리 시키기.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톤의 뒤쪽에다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위치 나왔습니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is one of the major strategic elements to the game. 그 게임에서 주된 전략 요소들 중 하나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뭐야? 스포츠와 과학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컬링에서는 어떤 겁니까? 컬링에서는요 결국에는 이 나아가는 것과 마찰에 대한 거를 지금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컬링 선수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스톤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이 빗질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빗질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 과학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학적 원리. 됐어? 그러니까 이 과학적 원리를 모르면 컬링 선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자면 the precision, 정확도는요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죠. 자, 그럼 어떤 정확도냐? 팀이 통제할 수 있대요. 방향과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요.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정확도가 is a major factor. 주요 요소랍니다. 뭐에 있어서요? In the strategy of the game. 그 경기의 전략에 있어서요. 됐어? 이 스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당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당구도 그렇고 뭔가 공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 대부분 구기 종목이 그렇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 대부분의 구기 종목은 내가 의도한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컬링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도를 잘 조절하느냐, 얼마나 내가 방향을 잘 조절하느냐, 이게 이 사람의 실력을 가르는 지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과학적 원리라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The heat generated by the sweeping. 그러면 쓸어내림으로써 발생된 열이 melts the ice. 얼음을 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reduces friction. 마찰을 줄인다고요. 아까 제가 원리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그 줄어든 마찰은요 도와줍니다. 스톤이 더 멀리 나아가도록. 마찰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더 멀리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피곤한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가만히 야, 오늘 처음 와요. 사람들 말하고. 그래서 오늘 비행을 갈 거예요? 몇 시에 갈 거예요? 너 가장 최근 피크하는 건 뭐야? 아, 롤은 언제 했어 최근에? 끝나 넘었어? 신준이 이제 언제 넘을까? 벌써 다 했네요. 응? 아니 JS가 언제 나갔어 그래서? 존나 섹시. 존나 예뻤냐? 아니 이 새끼 뭐야 2일 전에 했네. 아 오늘 표시 안 가. 개만 나오고. 개소리야. 집 가서 과제해야 되고 게임을 재밌어 안 거니까. 게임 할 거야. 요즘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축적되었다. 어디까지 해요? 한 페이지. 오. 페이지 맞아? 8페이지. 너 뭐 했냐? 뭐? 논문? 어? 논문 했어? 뭐 했냐고? 논문. 했지. 오늘 저녁에 할 수도 있어. 귀찮아서 안 했다가. 했는데. 이따 가서 하세요. 논문 했어? 과학과정. 지금 쓰진 않는데 나중에 가서 근데 아니. 아니, 과학관 간다는 친구 있다고 그러니까. 너 진짜 지랄이네. 나 그날 병 가는 이거 놀 거야. 진짜 과학관 가면 있었어. 너만은 좀 뭐라고? 아 뭐야 진짜. 시험 끝나고 뭐 할 거냐? 아 시험이나 보자 일단. 시험 끝나고 생각하네. 친구라고 생각하지. 현장 가지고. 몰라.
아니 그 3일 다녀서 5분만 얘기하잖아. 아니 아무거나 안 같이 학교 있고 싶은데. 학교에 갔다고? 아니 저 추천 시험 무슨 말? 시대 시험. 시대 시험. 갔다 오고. 갔다 왔어. 맛있는 거야? 근데 진짜 얼마나 아 이게 더블 중이? 이거 더블 중이. 이거 일찍 갔다 왔네? 그냥 문 열었어요. 잘했어. 자, 다음 거 볼까? 본문 5번. 아 이게 내가 이 칠판에다가 여기 한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면서 해야 좀 편한데 아 이게 여기 필요할까 좀 어려워. 일단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자 본문 5번의 소제목 보겠습니다. Why does a baseball have stitches? 이 스티치가 이제 실밥이죠. 그래서 야구공은 왜 실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보겠습니다. The batter swings and hits a foul ball into the stands.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고요. 그리고 파울볼을 치게 된답니다. 관중석으로. 이어서 이 reach up. 여기 뭐 별거 아닌데 여기 이제 설명이 짧게 써 있죠. reach up이 손을 뻗다라고 돼 있죠. 이거 잠깐만 짧게만 설명드리면 reach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뭐뭐에 도달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 reach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사. 그래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to나 into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로 뻗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을 뻗다요. 손을 뻗다. 뭐뭐로 손을 뻗다. 손을 뻗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치사를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동사니까. reach up이라고 하면 그냥 손을 위로 뻗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열쇠를 찾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다가 손을 뻗는다. reach into my pocke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별거 없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reach up. 너는 손을 뻗어요. with your glove. 글러브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catch it. 그것을 잡습니다. 그 공을요. As other spectators clap and cheer. 그래서 다른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딱 잡게 된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그냥 야구장에서 흔히 보이는 뭐 장면들 중 하나죠. 관중들이 이렇게 그 글러브 끼고 가고 이제 그 홈런 하거나 뭐 이런 공 같은 거 그런 거 잡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지금 관중석으로 지금 파울볼이 날아갔다고 했으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You look at the baseball. 자, 너는 공을 봅니다. 어떤 공이냐? With its smooth leather covering and bright grass stitches. 그래서 매끄러운 가죽 커버가 있는 것과 그리고 밝은 적색의 실밥이 있는 그런 야구공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구공을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대충 뭐 이렇게. 아, 이거 테니스 공인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자, 그래서 Do the stitches serve a purpose?
여기서 serve라는 거는 이제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serve의 원래 가장 기본 뜻이 수행하다예요. 가장 기본 뜻.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뭐 식당 같은 데서 서빙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서빙한다. 그래서 이 서빙한다는 것도 그 식당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이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이도 군대 갈 거고. 그래서 자, 아무튼간 그럼 군대를 가면 이제 군복무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때도 우리가 serve라는 표현을 써요. serve.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RB 서비스라고 합니다. RB 서비스, 군복무라고 합니다. 잘 가고. 네. 그거 안 듣고 MC문처럼 말하는. 요새는 그런 허접한 수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요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키 174에 20 몇 킬로여도 군대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BMI 수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BMI로는 이제 공익을 못 간대요. 그래요? 네,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거 너무하네. BMI로는 못 간대요. 그 참고로 말하는데 제 아들이 29kg입니다. 몇 살인데? 9살. 내 아들이 29kg예요. 내 아들이. 네. 아무튼간. 그리고 뭐 갑자기 군대 얘기 나오긴 했지만 뭐 갈만해요. 재밌어요. 한 번쯤은 가볼만해요. 한 번쯤은. 전 한 번 갔으니까 전 됐잖아요. 공기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대요? 네. 뭐 어차피- 18개월에서 24개월로 갑자기 6개월 늘어났어 인식을 들고. 늘어났다고요? 네. 이미? 벌써? 그 늘어난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그래요? 한 36개월 하면 안 되나? 어차피 난 안 가니까. 어차피 아니구나. 내 아들이 가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줄어들죠. 아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잘 가고. 여러분 지금 이제 18살이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영장 나오겠죠? 네. 아이고 벌써 군대 걱정을 하고 그래.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뭐. 잘 가. 갈 때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밥 사줄게요. 오. 꼭 연락하세요. 자, 밥을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내 군복 입고. 내가 군복 입고 올게. 저기 뭐야 그 병장 4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상병전역이잖아요. 상병전이라고? 네, 18개월에서 상병 말로 홍보로 지나고.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난 병장이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 병장이랑 그 개구리 모자랑 이렇게 해갖고 제가 풀세트로 입고 올게요. 저 그리고 그 뭐야 그 분대장 그것도 있거든요. 변장. 이거 차갖고 풀세트로 오겠습니다. 예. 군대 가기 전에 빡빡 민 모습으로 꼭 만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실밥이 목적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목적이냐면 other than 뭐뭐와는 다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와 다른 거냐? 여기를 좀 해석을 잘해야겠네. 유지시키는 것과 다르대요. The latter. 여기서 이제 그 가죽이겠죠. 그러니까 가죽 외피라고 해서 그래야겠네. 그럼 이거 목적격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게 맞겠네요. 가죽이 덮는 거를 유지한대요. 그 공 전체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 외부 쪽을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꼬매야 될 거 아니야. 꼬매야 되니까 이제 실밥으로 이렇게 해뒀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것 이외에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꼬매는 것 이외에 다른 혹시 용도가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일반적인 야구공은 108개의 이중의 실밥이 있는데요. 그 이중의 실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More than just a decorative function. 단순한 장식 기능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답니다. 즉 장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The stitches on a baseball. 자, 그 야구공의 실밥은 actually 실제로 affect the flight of the ball. 공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대요. 이 실밥이. 공을 던질 거 아니야, 야구니까. 야구공을 이렇게 던졌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공이 지금 비행되고 있잖아. 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답니다.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즉 실밥이 없다면, a pitcher, 투수는 couldn't throw it, 그것을, 즉 야구공을 던질 수 없을 거랍니다. As fast or as accurately. 자, 빨리 또는 정확하게요. 그만큼이나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던질 수 없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실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별거 아닌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without them 나와 있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정확하게는 뒤에 couldn't 동사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uldn't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요거는 아래에 이제 필기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대. 자, without 가정법 해갖고 without 대신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but for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근히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단순한 게인데도요. 서술형에서도 작년에 대진고 기준으로도 한번 나왔었어요. 2학년에서 나오기도 했어갖고 은근히 잘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께서 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잘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주어와 동사일 텐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것들이 없다면은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보문 아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고작 실밥 하나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실밥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When a round object like a ball is thrown, 공과 같은 둥근 물체가 던져질 때 the front part of the ball, 공의 앞부분이 hits the air, 공기를 때린답니다. 그래서 콤마하고 ing 나왔죠. 분사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증가시킨대요. The air pressure요. 공기 압력을요. 공기압, 기압이죠. 기압을 증가시킨답니다. 그곳에 있는 기압을 증가시켜요. while 뭐하는 반면에 공기가 더 얇아지는 반면에 어디에서는요? at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에서는 공기가 더 얇아진대요. 그래서 making the air pressure low. 그 공기압이 더 낮아지게 만든답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예를 들어서 공기의 층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공기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럼 공이 여기 공기층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 될까? 여기 딱 들어갔다고 쳐보자, 공이.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대충. 그러면 원래는 간격이 이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빽빽하게 되는 거예요. 빽빽하게. 됐어? 그럼 여기가 빽빽하게 됐으니까 공기가 두꺼워진 거고 빽빽하게 됐으니 당연히 요 사이사이에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누르니까 공기를 누르니까 당연히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이 뒤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쪽은 오히려 공기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얇아 이제 더 이렇게 간격이 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빽빽한 게 아니라 더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thinner라고 나왔잖아. thinner. 여기서 공기가 얇아진다는 게 뭐냐면요. 이 공기층을 내가 그냥 한 줄로 그어서 그런데 공기층을 확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한 이 정도 두께 된다고 해볼게. 근데 뒤쪽이 얇아진다는 건 층이 이렇게 얇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층이. 그럼 공기층이 얇아진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층이 있다면 공이 그냥 여기에 멈춰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앞쪽이나 뒤쪽이나 기압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쪽으로 엄청나게 세게 나아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공기를 때리니까 이 공기가 여기가 빽빽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밀려난 거죠. 얘가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빽빽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널널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압이 낮아진 형태고 여기는 기압이 올라간 형태가 되는 거죠. 빽빽하고 여기는 널널해졌습니다. 됐나요?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뒷내용을 보자면 This difference in air pressure. 자, 이런 공기 압력에서의 차이가 기압 차가 creates 뭘 만들어내냐면 unwanted effect. 원치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불리냐? drag라고 불린대요. drag. 항력이라고 불린답니다.
자, 근데 이 항력이 뭐냐면요, that literally 문자 그대로 drag 한대요, 땡긴대요. 그래서 공을 뒤쪽으로 땡긴다고. 그리고 slows it down, 그것의 속도를 늦춘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 진공 상태. 오늘 물리 수업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는데 여기가 진공 상태야. 그러면 내가 공을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얘는 아까도 말했죠? 그냥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쭉 나아갈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데 공기가 있는 환경이야. 공기가 있는 환경이라면은 공기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는 평범하게 이렇게 공기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가갖고 이 공기를 때려버리면은 이렇게 공기층이 이렇게 빽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빽빽해진 공기층이 얘를 막는 거잖아요. 마치 작용 반작용의 원칙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 막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공의 속도가 쭉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됐어요? 그러면 마치 원래는 이제 진공 상태라면 얘가 쭉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기의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역방향의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마치 어떻다? 이 공을 뒤로 당기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당기는 힘, 그래서 항력, 드래그라고 불리는 거라고. 드래그.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반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반작용하는 힘.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is where the stitches come into play. 바로 여기에서 이 실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보자면 실밥은 more or less 어느 정도 scoop the air, 공기를 스쿱한대요. 스쿱. 이 스쿱이라는 게 그 약간 그 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저기 뭐야 호미가 아니라 그 모종삽이라고 하나? 그런 걸 원래 스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요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스쿱 안에다가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실밥은 공기를 어느 정도 모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기를요 안쪽으로 보내버린대요. 어느 쪽을 향해서? 공의 뒤쪽을 향해서요. 됐어? 자, 이게 그러면은 공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공을 기준. 이 공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럼 공기가 이렇게 있어. 앞쪽에 공기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면은 공을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공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실밥이 없다면. 그러니까 계속 얘한테 이렇게 공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서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반대의 힘을 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실밥이 있어. 실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실밥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실밥 부분이 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파여 있잖아.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실밥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공기가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실밥이 없을 때는 공이 그냥 매끈한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실밥이 있으면은 여기에 공기를 어느 정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도 가겠지 공기가. 됐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됐어? 근데 공기가 이쪽을 통해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이게 장벽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을 여기다가 던질 거야. 근데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됐어? 근데 이 장벽이 되게 얇은 거야. 얇은 거면은 얘를 뚫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뚫고 지나가지만 결국에 여기에서의 마찰로 인해서 속도는 줄어들 겁니다. 맞죠? 아무런 장벽이 없다면 공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은 그 실밥이 이제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다시 한번 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흘러가지만 이 안쪽을 통해서도 공기가 흘러간다고. 이 원래 바깥쪽을 통해서만 흘러갈 때는요. 이 지금 공의 앞면 있죠. 공의 앞면. 잠깐만요. 공의 요 앞면 있잖아. 앞면. 그러니까 이 앞면 전체를 지금 막는 거잖아. 공기가 이렇게 앞면 전체를 이만큼의 면적을 지금 막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실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공기가
이 앞면을 통해서도 가지만 이렇게도 통해서 가고 이렇게도 통해서도 가고 이렇게도 통해서 가니까 비교적 저항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실밥이 없으면요 순전히 공기가 요 면을 다 때려버리니까 이 면 자체의 공기의 영향이 다 가니까 당연히 저항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밥으로 인해서 공기가 여기는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야. 됐어? 여기 실밥을 따라서 통과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이 통과하는 만큼의 공기의 저항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그만큼 저항력이 줄어들겠죠. 이해되냐 뭔 말인지 지금? 이해돼? 이해 혹시 안 된 사람? 없어요? 없어? 준영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저항력은 그만큼 줄어들면 저항력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곧 공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설명한 거고요. This effectively 이것은 효과적으로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The net air pressure요. net air pressure니까 이제 실 공기압을 말하는 것 같아요. net 이제 그 그물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건 그 실에 있는 그 공기압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실에 걸려 있는. 그게 이제 어디다? In the back of the ball. 자, 공 뒤쪽에 있는 실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아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는 공기압이 뒤쪽이 되게 낮았잖아요. 낮았잖아. 근데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해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압이 더 늘어나겠죠. 됐어? 그럼 공기압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항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쪽이 진짜 나아가는 길이라면 이 반대로 가는 게 항력인데 항력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얘가 오히려 막아버리잖아. 여기가 빽빽해지니까. 그러니까 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얘가 막아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항력이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세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자, 그러니까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어서 보자면 further 게다가 as a baseball is released 야구공이 던져질 때 투수는 can spin 스핀을 줄 수 있어요. 회전을요. on the ball 공에다가요. as the ball spins 공이 회전할 때 실밥이 도와준답니다. 공이 날아가도록요.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어떤 방향? 그 피처가 의도한 방향이고요. 자, 아까 전에 초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야구공의 실밥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었어. 첫 번째는 그 공에 비행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다? 항력. 그렇죠. 방향이었죠. 됐어?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다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근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상식적으로 그냥 제 내피셜로 얘기할게요. 제 내피셜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내가 의도한 방향이 여기라고 쳐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 공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을 이렇게 던졌어. 공을 던졌는데 근데 공이 한 예를 들어서 한 이쯤 왔다고 쳐봐. 이쯤 왔는데 이 항력에 의해서 공기가 막 이렇게 불어. 공기가 있어. 심지어 바람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항력에 의해서 지금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압은 낮아지게 되고요. 실밥이 없다면 그러면은 얘는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이 저항력에 의해서. 그럼 저항력에 의해서 공이 공이 이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세기가 약하면 원래 방향이 똑바로 못 가잖아요. 이건 아까 컬링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였잖아. 컬링 얘기에서도 어땠어요? 속도가 줄어들면은 꺾여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방향이 틀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힘이 약해지면은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근데 그냥 매끈한 공은 어떻다?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나아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진다는 건 곧 무엇이다? 힘이 약해진다는 거는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힌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실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밥이 있으면요. 힘이 세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왜? 공기가 일로 흘러서 여기에 기압이 빽빽해지니까 항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됐어? 이 원리를 다 얘기했죠. 그러면은 힘이 세지는 거죠. 결국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럼 힘이 세진다는 건 뭡니까? 방향을 내가 의도한 대로 갈 수 있다 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컬링 얘기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shading at the back of each bowl. 각각의 공 뒤에 있는 shading은요, 음영은 나타냅니다. The lower air pressure zone. 그래서 공기 압력이 낮은 그런 부분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잘 써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기 압력이 낮은 부분 해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음영이 이제 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음영 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림자. 이거 아니야 이거? 이 부분?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그래서 그게 뭘 보여주냐면 how the stitches work. 그 실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To weaken drag. 그 항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요. By catching the surrounding air.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붙잡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쪽으로 방향시켜 줌으로써.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방향시켜 준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이 스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간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제 이렇게 좀 저장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이제 공기가 저장이 돼서 그래서 얘가 뒤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력이 좀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의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한 이 이제 과학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본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 덩어리로 나누면 돼요. 세 덩어리. 첫 번째 그 단거리 단거리 경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컬링 이야기. 그 다음에 야구공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결국에 여기서 낼 만한 거는 웬만하면 일치나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일치 아니면요, 제가 봤을 때는 본문 전체로 보면 잠깐만요. 첫 페이지로 좀 봐요. 본문 전체로 봤을 때는요. 여기다가 그냥 첫 페이지에 그냥 제가 대충 쓸게요. 본문 전체에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일치나 어법이나 빈칸이나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아니면 굳이 따지면 제목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저는 내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거 말고도 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낼 수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 내용 특성상 일치로 내기는 당연히 좋고요. 어법은 뭐 당연히 아무거나 고르면 어법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어법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빈칸이나 제목 얘기는 왜 했냐면요. 빈칸 같은 경우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빈칸을 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야구공 이야기 있잖아요. 이 야구공 이야기에서 뭐 가령 뭐 그런 거죠. 야구공이 뭐 예를 들어 실밥이 있으면은 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뭐냐 뭐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뒤쪽에 기압이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거. 또는 그래서 뭐 항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내거나 아니면 어휘로 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휘로 만약 문제를 낸다면 로우냐 하이냐 이렇게만 내도 아마 어려울걸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원리적인 면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본문 전체에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이거니까 얘네를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3과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그 과학적 원리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고요. 나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변형 문제로 나오면은 이게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본문 직독직해만 하고 해석만 할 줄 알았다 그러면 얘가 뭐 높아지는 건가? 낮아지는 건가? 어떨 때 최대 속도가 나지? 어떻게 해야 이 컬링의 방향, 이 스톤의 방향을 꺾을 수 있지? 이 원리적인 측면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일치라던가 빈칸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무조건 원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돼요. 너네가 이 글을 도식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식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제 그 세 가지 파트에서요. 됐죠? 자, 시간이 이제 약간 남았는데 일단 교과서 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변형 문제를 좀 드릴 거고요. 유의어도 드릴 겁니다.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숙제 검사 안 했죠? 숙제도 검사를 할 테니까 숙제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요. 잠시만요. 숙제는 어제 분량이 3과 체크네요. 3과 체크. 그리고 이과도 검사를 해야겠다. 2과 3과 다 꺼내시오. 둘 다 검사. 네. 워크북은 가져왔는데 본문을 안 가져왔어. 서술형을 안 가져왔어. 본문을 안 가져왔어. 일단 알았어요. 일단 2과 3과 다 꺼내시고요. 저는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목요일 날에 시간에 대해서 피드백하겠다는 거는 일단은 안 하시고 진도를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드백은요 수업 끝나고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내격으로는 오늘 숙제하면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놀 수는 없잖아요. 변형 문제 드릴게요. 목요일까지 하면 돼요? 목요일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이번 주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까지. 이번 주 한 뭐 토요일까지 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날마다 해가지고 좀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보세요. 그거는 저희는 제가 뭐 조절해 드리진 않을게요. 변형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답지 그냥 내가 여기다 5개 주는 게 낫겠다. 내가 여기 5개 줄 테니까 우석이가 옆에 용성이한테 좀 전해줘. 그리고 오늘 지금 실시간 수업 듣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창현이는 목요일날 와서 자료를 받아가시고요. 유희연은 내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두 분 다. 그리고 주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집에다 배달해줄게요. 왜? 못 받는 거. 이거 이거 잡지를 못 받았대요. 내가 계속 다 먹게 되는지. 아니 넘기는 것도 제대로 못 넘기냐?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 갖고 넘기면 되잖아. 아니 씨 넘기는 것도 못 넘기냐 이 그지라. 자, 시간 뭐 받았어요? 자, 실전 접수. 심화. 얘는 또 잡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네. 시간 받았는데? 신호 문제진데. 안 맞아요? 뭐가 또? 승호도 2회 신호가 답지가 없어요. 신호 문제진. 재현아 문제 없어. 나중에 신호 문제가 2개냐? 아휴, 아니야 하나 갖고 넘기는 게 어려워? 아니 갖고 넘기는 것도 못해? 승호 제외하고 저희는 다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승호만 안 받았는데. 원래 4개 있어요. 아 진짜 뭐 바뀔 수가 없네. 바뀔 수가 없어. 이거 일단 너가 신고할게. 심화 없다고? 심화 답지? 네. 난 있어. 또 심화 답지 혹시 없는 사람?
낙지 없어? 나 또 나눠줄게. 네. 3과 있어요. 3과. 오. 모기까지 딱. 끝내기까지 쓸 뻔해. 자, 하나 갖고 넘겨. 완벽한 펀치. 자, 실전 10만 원. 하나, 둘, 서희. 자, 하나, 둘, 서희, 서희. 자. 하나, 둘, 서희. 자. 자. 줄게. 저도 하나만 주세요. 아니 차라리 저기 데스크에 있으니까 데스크에서 실전 있게 달라고 해. 데스크에 있으니까.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이과 번역 문제지 총 2개 실전 심화 그리고 각각의 답지 3과 실전 심화 답지 총 8세트입니다. 8개 답지 포함해서 문제지 4개 답지 4개 총 8개입니다. 8개.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해드렸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그 창영이는 목요일날 와서 받아가시고 변형 문제는요. 주영이는 이따가 저한테 그 수업 끝나고 집 주소를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쳐들어가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의어도 아까 드렸는데 유의어는 다음 시간부터 시험을 볼 건데 그 두 분은 못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렇죠? 선생님 저 그러면 선거도 연습시 좀 줘가지고. 연습지 근데 제가 바로 또 수업이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29분인데 제가 또 수업이 바로 있어갖고 네가 10시까지 기다릴 거면 주고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질문이 그 뭐예요? 수행으로 영어 단어를 이거요? 왜요? 이거? 시험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시험지 만들어줄 수 있냐고? 이미 월수금 애들이 부탁했어요 저한테. 네. 근데 그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 시험을 너네가 다음 주인가에 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뭐 그거야 뭐 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일정들이 밀려 있는 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또 니네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것도 자소서를 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드느라 이제 4시에 갔다가 이거 만드는데 제가 4일 걸렸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한 40페이지 돼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냐? 니네 모의고사 자소서 만들고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 자소서랑 워크북 작업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면서 이거를 하려면 나보고 잠자지 말라는 소리죠? 알았어. 나도 니네한테 숙제를 내줬으니까 너네도 나한테 숙제를 내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근데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이거는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만약에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뭔가 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요일날 완성을 했어. 근데 니네는 화목에 오잖아요. 그렇지? 월수금 애들은 금요일날 오니까 받을 수 있지만 너네는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PDF 파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숙제노사는 다음 시간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배부하느라 아까 중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뒤에 저거 좀 꺼달라 했은 거야? 전화가 20만 원.